여러분, 통밀로 만든 통밀빵과 인도 음식 중 버터가 들어간 빵인 버터난 중에서 뭐가 더 혈당에 좋을 것 같으세요? 둘 다 밀가루가 들어간 빵이고 다른 음식과 곁들여 먹죠. 그런데 결과는 꽤 달랐습니다. 둘 다 식전 혈당은 우연하게도 똑같이 시작이 93이었는데 하나는 최고 147까지 치솟았어요. 나머지 하나는 최고 125까지만 올랐고요. 식전보다 올라간 폭이 거의 2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147이 어느 쪽일까요?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 골라보세요. 정답은 잠시 후에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두 음식의 오르는 속도와 회복 과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뇨나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시는 게 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빵이라고 다 통쳐서 먹지 말라고 하기에는 빵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밥도 쌀밥과 현미밥 그리고 보리밥이 다르듯이 빵도 어떤 빵이냐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 달라요. 간단하게 아침을 때울 때 가장 간편한 게 빵이잖아요. 그런데 당뇨나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빵 앞에서 고민되실 거예요. 통밀빵이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통밀빵과 버터난을 먹어봤습니다. 버터난은 아그라라는 인도 음식 체인점에서 먹었고요. 통밀빵은 집 앞 빵집에서 팔고 있는 통밀빵을 구했습니다. 인도 음식점에서 커리를 빵에 찍어 먹었기 때문에 최대한 차이를 줄이려고 통밀빵도 카레에 찍어 먹었어요. 제가 빵을 음식에 곁들여 먹은 것을 좋아해서 인도 난을 4장 정도 먹었어요. 인도 난 중에서 특히 제가 먹었던 허니버터 난의 식품 성분을 알아보니 한 장당 탄수화물 36g, 단백질 7g, 지방 7g이더라고요. 제가 4장을 먹었으니 탄수화물은 144g을 먹은 거예요. 혈당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양을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통밀빵의 식품 성분표를 확인해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맞췄어요. 그리고 연속혈당 측정기로 혈당 변화를 확인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두 음식은 서로 다른 날 먹었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 같은 조건이 완벽히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식전 공복혈당이 똑같았고 공복혈당으로부터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진짜 의외였습니다. 먼저 통밀빵부터 가볼게요. 통밀빵이 혈당을 덜 올리는 핵심 원리는 식이섬유가 전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건데요. 통밀에는 흰 밀가루보다 식이섬유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전분의 소화효소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해요. 또 통곡물의 구조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으면 전분이 곧바로 노출되지 않아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포도당이 혈액으로 한꺼번에 들어오기보다 천천히 들어오게 되어 식후 혈당이 더 완만하게 상승하고 혈당 피크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혈당을 볼게요. 식전 혈당 93에서 시작했고요. 30분 뒤 105. 여기까지는 완만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136까지 오르고 식후 최고 혈당은 147이었어요. 네, 아까 퀴즈의 정답 147의 주인공은 통밀빵이었습니다. 식전보다 54가 올랐어요. 솔직히 저는 통밀빵이 버터난보다 덜 오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통밀이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수치예요. 2시간 뒤 133, 3시간 뒤 135, 4시간 뒤 106으로 내려오긴 하는데 4시간이 지나도 시작 전보다 13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버터난은 몇 가지 올랐을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르는 방식부터 통밀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혈당 재시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버터난이 일반적인 빵보다 혈당 피크를 덜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버터에 들어있는 지방 때문이에요. 지방은 위에서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 즉 위 배출을 늦춰줘요. 탄수화물은 주로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음식이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하면 포도당도 혈액으로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더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대신 천천히 올라가고 최고 혈당이 낮아지는 거예요. 또한 난에는 밀가루뿐 아니라 요거트나 우유 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런 혼합 영양소 역시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줘요. 그러면 버터난이 얼마나 혈당을 올렸을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식전은 93이었습니다. 30분 뒤 115, 통밀빵과 비슷했어요. 그런데 1시간 뒤 119, 통밀빵이 136까지 치솟았던 바로 그 시점에 버터난은 119였습니다. 여기서 측정을 끝냈다면 버터난의 최고점을 119로 알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버터난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4시간 뒤 내려가기는커녕 125로 조금 더 올라갔어요. 이번 버터난의 진짜 최고점은 1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었던 겁니다. 결과가 뒤집힌 건 아니지만 통밀빵은 빠르게 치솟았다가 내려왔고 버터난은 천천히 올라 늦게 정점을 찍은 거죠. 보통 식후 1시간에 혈당 재고 괜찮네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버터난처럼 피크가 늦게 오는 경우엔 1시간 수치만 보면 최고점을 놓칠 수 있어요.
음식마다, 사람마다 피크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6시간 뒤에 9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최고 상승폭 32, 그리고 시작점 근처까지 돌아온 회복. 이게 이번 버터난의 곡선이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똑같이 탄수화물 144g을 먹은 기준으로 통밀빵은 93에서 출발해서 최고 147, 53이 상승했고, 버터난은 최고 125까지 상승했고 32만큼 상승했어요. 1시간 만에 급등한 뒤 횡보하다가 4시간 뒤에 다시 한번 125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통밀빵은 최고 147까지 53이 상승했고 2시간에 걸쳐 급하게 올랐고 4시간 뒤 106이었어요. 혈당을 덜 올리는 빵 하면 떠오르는 통밀빵이 오히려 더 높이, 더 빨리 올랐지만 4시간 뒤에는 통밀빵이 시작점에 더 가깝게 돌아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의 실험으로 원인을 딱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찍어 먹었던 커리의 배합, 먹는 속도, 그날 컨디션까지 전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다만 짚어볼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밀빵의 함량과 가공 정도입니다. 통밀빵이라도 아주 곱게 분쇄해서 부드러운 식빵 형태로 만들면 전분이 소화 효소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흰 식빵과 혈당 반응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통곡물의 알갱이가 어느 정도 남아있고 거칠게 분쇄되어 있으며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빵은 전분이 더 천천히 소화될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혈당 관리를 위해 빵을 고를 때는 단순히 포장지에 통밀이라고 적혀져 있는지만 보기보다는 통곡물 함량과 식이섬유 함량, 그리고 곡물이 얼마나 덜 가공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결국 통밀이라는 이름 자체가 혈당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통곡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덜 파괴된 곡물 구조가 전분의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보다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통밀빵의 가공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된 빵을 고르려면 빵을 고르고 먹고 나서 혈당 반응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버터난에 들어간 버터의 지방 성분의 지방이 소화를 늦춰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터를 잘 활용하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버터 중에서도 천연버터이자 유단백과 유당을 제거한 기버터가 먹었을 때 속이 더 편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기버터 자체가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정제버터라서 인도 음식인 버터난에서도 활용이 되는데요. 기버터가 활용된 점이 혈당의 급상승을 늦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버터난을 먹었을 때 식후 1시간 혈당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식후 4시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피크를 만들었고 이게 식후 1시간 혈당보다 높았어요. 그 이유는 지방이 혈당 상승을 늦추기 때문이에요. 물론 혈당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올라가면 평균 혈당은 조금은 높이긴 하겠지만 최고 혈당이 혈당 모니터링 기준인 70에서 140 안으로 들어오면은 일반적으로 혈당 변동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히려 식후 한 번에 180을 넘겨버리고 바로 급락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런 급격한 식후 혈당 변동이 지속적인 고혈당보다 산화 스트레스와 더 강하게 연관된다는 결과도 있었고, 실험적으로도 변동성이 큰 혈당이 지속적인 고혈당보다 혈관 내피 기능에 더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버터를 많이 넣어서 먹으면 혈당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버터가 혈당 오르는 것은 늦춰줄 수는 있지만 이것도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을 주의해야 돼요. 뭐든지 극단적이면 안 돼요. 기버터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은 안 올려도 콜레스테롤을 올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큰술 정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기버터보다는 올리브유를 활용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결국 빵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본인에게 맞는 통밀빵을 찾아서 올리브유와 함께 먹는 거예요. 또 포장지에 붙은 통밀이라는 두 글자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비교는 탄수화물 양을 최대한 똑같이 맞추고 식전 혈당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무리 버터난이라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터난이 혈당을 많이 안 올렸다고 많이 먹어버리면 고혈당으로 4시간 동안 유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연속혈당 측정기를 써야만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버터난을 먹은 뒤에 7시간이 지나서야 제 식전 혈당인 93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난을 4장이나 먹어버려서 과식한 것도 좀 있긴 해요. 그래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방이 섞인 것을 과식해버리면 혈당을 크게 올리진 않지만 올린 혈당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저는 제 평소 혈당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다음 끼니인 저녁을 굶었는데요. 혈당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배가 고프지도 않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식하시면 절대 안 돼요.
버터난이 혈당 측면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건 연속 혈당 측정기는 있지만 연속 지질 측정기가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버터도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도 과식을 해버렸긴 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과식하셨다 싶으시면은 그러면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혈당을 보고 혈당이 180을 넘어가 버리면 식후 운동을 더 한다거나 혈당이 식전 혈당으로 안 돌아오면 다음 끼니를 거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야 해요. 또 본인은 배부르게 안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식후 혈당을 측정하면서 본인의 식사량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4시간 뒤까지 계속 혈당 측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영상 달아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혈당 관리하시면서 빵 드실 분들은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빵의 양을 조절하세요. 종류 불문하고 실제로 먹은 탄수화물 총량이 미치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빵만 드시지 마시고 고기나 채소 같은 반찬을 빵에 곁들여 드세요. 가능하면 빵보다 먼저 드시면 좋아요.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순서가 식후 혈당을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빵을 고를 때 식이섬유가 많은 빵을 고르시되 식이섬유가 많아도 빵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혈당을 확인해 본 통밀빵을 고르세요. 그리고 올리브유와 함께 드세요. 물론 오늘 결과는 제 몸 기준 1회 측정이고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보다 변화의 흐름을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